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누구나 다 사는 게 비슷한 거지만 요 근래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못 읽어주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등일보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자 신문입니다. 무등일보입니다. 국가 R&D 편중이 심각하다. 연구하는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면 전남은 암울하다 얘기 나왔는데 수도권에서는 6조 3천 33% 차지하네요. 충청권에서는 7조 5천 37%, 영남권에서는 4조 3천 21%, 호남권에서는 1조 5천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통계 수치로 보면 충청권이 상당히 수도권보다 더 많이 되고 있어요. 한 4% 이상이 더 넘습니다. 이게 KTX 역사가 있는 오성 쪽이라든가 이제 이 충청권 쪽에 국가 관련된 주요 사업이나 내용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가운데라고 생각하고 교통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중 현상이 심하네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보니까 광주는 4,800, 전남은 3,199, 전북은 6,400. 전북이 많네요. 그래서 20조 규모의 국가 사업 중에 전남은 1.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최초 기함 과제도 5성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내용들 만들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충청권은 대부분 가요. 인프라의 비중, 에타부터 불이익을 준다. 에타라는 게 뭡니까? AB 타당성인데 결과적으로는 거리가 가깝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에타라는 게 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남이라든가 이 호남권 쪽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충청권이 에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에타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호남권은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여권의 지지율은 여전히 다른 데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전략을 호남권에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예뻐해 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바라보는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요? 우리 호남이나 강주가 지금 여권에서 이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권을 홀대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바라만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주 역사공원, 우리 시민회가 있는 곳이죠. 광주 역사공원에 4.19 혁명 기념탑 제막식이 있었네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가 만남을 정례화한다. 협치 신호탄이다. 이것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초기에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가 광주 전남 협치를 위해서 여러 합의를 봤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고, 특히 전남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광주는 별로 얻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년 또 6월 선거가 다가오니까 만남을 정례화하고 협치 신호탄 이런 타이틀이나 잡아놓고 있네요. 한심합니다. 이런 기사 같은 거 보면 짜증이 나요. 145만 광주에 폐교 대상 초등학교가 23곳이나 된다.
근데 지금 숫자로 따져가지고 무조건 통폐합하는 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효율적인 부분에 의해서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애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선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학생보다는 교사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는 게 철도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예, 효율성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도길을 시골이나 이런 데는 안 놓으면 되겠습니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게 돈 많이 버는 데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리진 않지만 소수에게도 필요한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겠죠.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계획인가 봅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13년 보내면서 많이 보냈던 곳이 안국동 쪽이에요. 인사동, 안국동, 삼청동.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이 안국동 쪽이죠. 네. 현대그룹 사옥 옆에 있는데 부지가 굉장히 좁아요. 보면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옮기겠다 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저희 광주로 이전하면 좋겠죠. 네. 헌법재판소라는 게 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았을 때, 적용을 했을 때,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불합치한 요소가 있는지, 적절한지, 과잉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판결하는 곳인데요. 광주로 온다면 좋겠네요. 어등산 개발 좌초에 광주 도시공사 이목 집중. 참 오래 갑니다. 어등산 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은 저희 광산시민연대에서도 초기부터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그건 한 20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답이 없네요. 영업전에 서진 것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소송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도 큰 쇼핑몰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간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큰 쇼핑몰이 오게 되면 또 주변에 중소규모의 쇼핑몰이라는 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재래시장이 옆에 큰 쇼핑몰이 들어서면 재래시장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상승 효과를 발휘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주에 있는 돈들이 불필요하게 어디 대전으로 대구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형 쇼핑몰이 없음으로 인해서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어저께 큰 이슈였는데 이에 대한 평가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본인의 아버지의 그 투자라든가 또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를 했다, 제출했다, 이제 이 얘기도 있고, 어쨌든 뭐 다른 여권에 부동산 투기했던 또 야권에 부동산 투기로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과감하게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30일에 하는 걸로 합의를 봤네요. 야권에서는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권에서는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 하는 건데,
숫자로 보면 뭐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숫자가 180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언론중재법이 언론자갈법, 탄핵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과연 우리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언론중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5배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든가 독소 조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의도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반드시 제가 볼 때 막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아내지겠어요?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뽑아놨는데 투표 잘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장성 엘로시티 관련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네요. 회색빛 시멘트 벗어나서 시곡송이 꽃도시로 변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금호타이어 단체 교섭 최종 타결되었다. 갈등 해소에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타결된 내용이 광주 공장 이전하고 국내 공장 고용 안정 미래 비전, 그다음에 451억 규모의 우리 사주 출연, 대체 휴일 수당을 소급 적용한다. 그래서 찬성 58.5%로 이 합의 내용에 찬성을 했네요. 최종 타결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광주 공장 이전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주시가 2021년 지자체 평가에서 종합 5위를 했다고 수성을 쾌거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네요. 나주가 많이 바뀌고 있죠.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하면서 저도 얼마 전에 나주에 갔더니 놀라울 정도로 이게 나주인지 아니면 수도권의 어디 어떤 도시인지 구분이 잘 안 되게 많이 변모가 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준 남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도 조심하고 뭐 늦바지 더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마가 좀 지났는데 비가 좀 많이 오죠 요즘에. 비 조심도 하고 그러십시오. 또 뵙겠습니다.